속도를 높이면 타이밍을 놓칠 확률은 줄어듭니다. 타이밍을 만들면 속도를 유지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빨리 결과에 닿았습니다. 속도는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는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실행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 사이에 의욕은 식고 상황은 변하고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그 간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24시간 안에 계획을 세우고 48시간 안에 첫 번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실패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실패하면 큰 손해를 보지만 빠르게 실패하면 작은 손해로 큰 교훈을 얻습니다. 나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수정하는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돌수록 나는 더 정확해졌고 더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또한 경쟁자들을 당황시키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장 분석을 하는 동안 나는 이미 고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불완전한 조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경쟁의 무기이고 타이밍은 승부의 칼날입니다. 나는 그 두 개를 동시에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나쁘다면 오늘을 좋은 날로 만듭니다. 조건이 나쁘다면 조건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여 만듭니다.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속도를 올리는 것. 속도를 올리면 세상이 나를 기다립니다. 속도를 늦추면 나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나는 세상이 기다리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무기와 규칙은 내가 살아갈 세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말로는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책상 위의 계획은 그럴듯했지만 현장은 그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행동하는 사람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계획이 아니라 행동으로 씁니다. 나는 행동하는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왜 안 했는가 보다 무엇을 했는가가 전부입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내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뿐입니다. 행동하는 자의 세계는 거칩니다. 거절은 기본이고 실패는 의무입니다. 그 속도와 압박 속에서 멈추는 사람은 바로 도태됩니다. 하지만 버티고 다시 시도하고 속도를 높이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기회를 독점합니다. 나는 그 세계에서 살아남았고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꿈은 말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꿈은 내가 매일 땀으로 지키고 반복으로 쌓아 올립니다. 어제의 성취를 오늘 반복하고 오늘의 반복을 내일 개선합니다. 그 개선이 쌓이면 언젠가 나는 시작할 때 상상조차 못했던 높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동은 나를 내가 모르는 곳까지 데려갑니다. 행동하는 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멈춰있는 사람에게 1년은 기다림이지만 나에게 1년은 수백 번의 시도와 교정입니다. 멈춘 1년은 빈손으로 끝나지만 움직인 1년은 무엇이든 남깁니다. 그 무엇든 때로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조차도 나를 전진시킵니다. 실패조차도 행동하는 자의 재산입니다. 나는 더 이상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이면 세상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다음 길을 만듭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 질문이 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내 꿈을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었는가? 때로는 답이 아니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내일을 다르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완벽한 하루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동하는 하루는 있습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만듭니다. 내가 처음 이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는 의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안정적인 길을 걸으라고 했고 친구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그들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행동하는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행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행동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다가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행동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패를 위로하고 성공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멈추지 않게 격려합니다. 행동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하겠다고,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며 오늘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기회는 한정적이며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시간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오늘 투자한 시간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고 내일의 결과가 모여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간은 돈처럼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이제 시작하기엔 나이가 많아. 아닙니다. 행동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1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지 못해. 재능은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으면 평범해지고 평범한 사람이 계속 행동하면 특별해집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실력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통의 전화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의 기록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행동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로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준 것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멈추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의미 없어진다. 하지만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 언젠가가 내게는 6개월 후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 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삶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서 만나게 될 나 자신이 지금의 나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무엇보다 우리 내면을 바꿉니다. 행동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지만 행동한 후에 나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나는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를 걸어 거절당한 순간을, 처음 제안서를 내고 떨어진 순간을, 처음 투자를 받겠다고 나섰다가 문전박대당한 순간을. 그 모든 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절당한 그 순간 나는 더 나은 제안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떨어진 그 순간 나는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전박대당한 그 순간 나는 먼저 가치를 증명하고 나서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실패는 각각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료는 행동으로 낸 것이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귀중한 수업들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실 밖에서, 현실에서, 시장에서 배운 것들이 내 진짜 실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말로만 꾸지 않겠다고, 꿈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바꾸고 싶은 현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오직 내 행동만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움직입니다. 오늘이 쌓이면 내일이 바뀌고, 내일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뀌면 내가 속한 세상이 바뀝니다. 그 세상은 오직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나는 그 세상의 주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입니다. 그리고 그 빈통을 채우기 위해 나는 내 손으로 움직입니다. 어제도, 지금도,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힘입니다. 망설임이 아니라 망설임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불완전한 조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계획만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을 내디뎌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뤘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당신 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한 걸음을 뗀 순간 이미 궤도는 바뀌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 단 한 번의 시도, 단 한 번의 마무리가 그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움직이고 나를 전진시키는 것, 그것이 곧 당신의 부입니다. 당신의 꿈이 깡통으로 남을지 아니면 현실로 채워질지는 오직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결과만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신이 오늘 무엇을 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위해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거대한 행동보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더 강력합니다. 한 번의 완벽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행의 연속이 더 효과적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편안하지만 변화가 없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힘들지만 성장이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확실합니다. 1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불확실합니다. 1년 후에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곳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는 당신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날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편안함은 정체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편안하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냄은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한 번의 행동이 내일의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당신이 그 꿈을 위해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만드는 사람입니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입니다. 하지만 행동이 있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꿈을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행동으로 현실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만이 그 꿈을 깨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이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입니다. 나는 말이 가볍다는 걸 압니다. 다짐이 뜨겁지만 금세 식는다는 것도 압니다. 내일의 다짐은 오늘의 회피입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세상은 단 하나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나는 목표를 적어본 적이 많습니다. 새 수첩을 사고 제목을 쓰고 선을 그으며 기분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 펜보다 무거운 건 의자에서 일어나는 내 몸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계획은 장식이 됩니다. 계획이 행동을 낳지 않으면 그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꿈은 불씨고 행동은 산소입니다. 불씨에 산소가 없으면 꺼집니다. 꺼진 불씨를 붙잡고 내 안에는 큰 꿈이 있어라고 말하는 건 망상입니다.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타오르는 열, 그리고 남아있는 재입니다. 열은 내 땀으로 남고 재는 결과로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건 불이 아닙니다.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예전에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내게 주는 가장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벽은 달아납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시간에 나는 불완전하게 시작해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은 용감한 초보를 보상하고 겁먹은 전문가를 잇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움직이는 자만 세상과 부딪히고 부딪힌 자만 배울 자격이 생깁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시작하면 무너질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시작 전이 가장 무섭고 시작 후엔 바쁩니다. 발을 내디디면 땅이 생깁니다. 땅 위에서 두려움은 논리가 됩니다. 이건 해결하고 저건 보완하자로 바뀝니다. 두려움의 독은 정지한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나는 움직이는 순간 그 독성을 희석시켰습니다. 핑계는 세련되게 진화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자본이 없고 네트워크도 없습니다. 핑계의 공통점은 외부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탓하는 순간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성장의 반대말입니다. 성장은 마찰에서 옵니다. 마찰은 불편함이고 불편함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없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1시간을 바꾸지 못하면 내년 365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습관은 하루 단위로 쌓이고 인생은 습관 단위로 결정됩니다. 큰 목표는 거대한 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돌도 모래 아래 합입니다. 오늘 한 시간의 방향이 내일의 궤적을 정합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따라옵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재앙이 됩니다. 느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옳다면 속도를 올리십시오. 내 머릿속에서는 모두가 창업자였습니다. 모두가 투자자였고 모두가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시장에선 시작한 사람만 참가자입니다. 나머지는 관객입니다. 관객의 기분은 주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객의 조언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은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고객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견적을 내고 거절을 당하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꿈은 이 과정 앞에서 이름을 얻습니다. 이름 없는 꿈은 환상입니다. 이름을 얻는 순간 그것은 일이 됩니다. 나는 내 하루를 자주 점검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쌓았는가? 불필요한 일을 잘라냈는가? 잡음을 지웠는가? 그리고 남긴 건 성과로 이어지는가? 한 줄의 기록,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미팅,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다면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그걸 인정했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기회가 오면 잡겠다.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 열리길 기다리지 않았으며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없으면 벽을 보고, 벽이면 사다리를 찾고, 사다리가 없으면 맨손으로 올라갔습니다.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가능할까가 아니라 되게 하라. 이 한 문장이 내 삶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되게 하고 되는 방법을 찾았으며 되는 사람과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흐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갔습니다. 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작은 실행을 끝까지. 그 작은 실행이 내 삶에 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내 삶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수행의 합이었습니다. 수행은 믿음을 현실로 번역했습니다. 믿음만 있고 수행이 없으면 믿음은 종교적 구호로 퇴화합니다. 구호가 아닌 실력. 실력은 반복된 행동의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동이 없는 꿈은 깡통입니다. 나는 지금도 손을 움직입니다. 일정을 만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메모를 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르면 배우고 부족하면 빌리고 없으면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행이 내 미래를 불러옵니다. 꿈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쉬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며 나는 꿈이 현실로 바뀌는 과정을 누구보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나는 압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단 하나뿐입니다. 행동, 결과, 수정, 재도전. 그 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 사이를 건너뛰는 사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머릿속에서 완벽한 그림을 그린다고 종이에 정교한 계획을 쓴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는 종이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발바닥에서, 손끝에서, 목소리에서, 땀에서 일어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비전을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나는 사람들을. 그러나 정작 그 다음날 행동으로 이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재능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생각이 떠오른 순간 몸을 움직이느냐의 여부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생각은 공짜지만 실행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결과를 살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길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맞는 길인지 모른 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매번 부딪혔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이는 발걸음이 지도였습니다. 정지한 사람은 여전히 어디로 갈까를 묻습니다. 움직인 나는 여기는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다음 길로 옮겨갔습니다. 행동은 답을 찾지 않습니다. 행동은 답을 만듭니다. 나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생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현실은 행동이 만듭니다. 내가 밤새워 상상한 것보다 하루 동안 발로 뛴 시간이 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꿈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에 나갔고 사람을 만났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갔습니다. 거절당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실은 움직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공은 단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처음 시도는 어색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덜 어색합니다. 세 번째 시도는 자연스럽습니다. 네 번째 시도에서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멈춥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성공은 네 번째 시도 이후에만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얼굴을 보려면 최소한 네 번은 부딪혀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허술해도, 자료가 부족해도,
경험이 없어도 나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한 출발선은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이미 출발선에서 100m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출발선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일수록 결승선은 멀어집니다. 행동은 나를 바꿨습니다. 시작 전에 나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작 후에 나는 현실의 데이터와 경험으로 채워졌습니다. 데이터는 나를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경험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결국 자신감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감은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꿈은 언젠가라는 단어와 함께 살면 썩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면 그 꿈은 자랍니다. 언젠가는 핑계의 형제이고 지금은 실행의 부모입니다. 나는 매일 지금을 선택했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어느 순간 꿈이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꿈을 현실로 만든 게 아니라 행동이 나를 꿈 같은 현실 속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를 가장 괴롭힌 세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행동을 막는 적은 두려움, 완벽주의, 그리고 핑계입니다. 이 셋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가장 무겁게 묶어두는 족쇄였습니다. 나는 그 족쇄를 하나씩 부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내 머릿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이미 망한 것처럼 상상하게 만듭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 때 나는 수백 가지 실패 시나리오를 떠올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 같았고, 다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작하고 보니 그 시나리오들은 센트가 쓰레기였습니다. 나머지는 움직이면서 해결 가능했습니다. 두려움의 90%는 거짓말이고 나머지 10%는 행동이 해독제였습니다. 나는 그걸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이면 두려움은 명확해지고 명확해진 두려움은 대책으로 바뀝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면 괴물은 사라지고 대신 청소해야 할 먼지가 보입니다. 괴물은 환상이었고 먼지는 현실입니다. 나는 그 먼지를 치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완벽주의는 더 교묘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멈추게 했습니다. 계획이 완벽해야 하고 자료가 완벽해야 하고 타이밍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시장은 변하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완벽은 목적지가 아니라 핑계의 포장지였습니다. 완벽을 말하는 순간 나는 사실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완벽주의를 부숴버렸습니다. 처음엔 미완성이어도 허술해도 시작부터 했습니다. 시작하고 나면 그 허술함은 곧 피드백이 되고 피드백은 곧 개선이 됐습니다. 행동이야말로 완벽에 가장 빨리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멈춰있는 완벽주의자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반면 움직이는 나는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세 번째, 핑계는 내 안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아니다. 돈이 없다. 네트워크가 없다. 상황이 안 맞는다. 나는 수도 없이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생각은 나를 보호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막은 동시에 내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핑계는 내 책임을 빼앗고 책임을 잃으면 힘도 있습니다. 힘을 잃은 순간 나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핑계를 없애기 위해 모든 문장의 시작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으로 단어 몇 개를 바꿨을 뿐인데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해결책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두려움은 내 속도를 늦췄고 완벽주의는 내 출발을 막았고 핑계는 내 방향을 흐렸습니다. 이 셋을 극복하자 길이 보였습니다. 길이 보이니 속도가 붙고 속도가 붙으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자 두려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행동은 세 적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무기였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두려움, 완벽주의, 핑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셋은 내가 움직이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동안 그 셋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 셋은 다시 달려듭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나의 방패이고 나의 칼입니다. 이 세 적을 극복한 뒤 나는 속도와 타이밍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기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갑니다. 세상은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뒤따라다닙니다. 나는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타이밍이 오지 않으면 내가 타이밍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준비는 시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하면서 채워가는 것입니다. 속도는 완벽보다 강합니다. 속도는 내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내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나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경험이 없을 때도, 자본이 적을 때도,
자료가 불완전할 때도. 왜냐하면 그 어떤 부족함도 멈춰 있는 시간보다 나를 더 크게 망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동안 나는 데이터를 얻었고 데이터를 통해 전략을 수정하고 수정한 전략은 다음 행동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속도의 선순환이었습니다. 속도는 나를 두려움에서 끌어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상만 할 땐 실패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뛰어들면 실패는 단순한 체크리스트의 한 가지 항목이 됐습니다. 속도는 실패를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만듭니다. 과정 속에서 실패는 교정의 기회였고 교정은 나를 다음 단계로 밀어 올렸습니다. 나는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황이 불리해도 계절이 맞지 않아도 경쟁자가 강해도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경쟁자는 방심했고 시장은 내 움직임을 변수로 받아들였습니다. 타이밍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인 날이 곧 적기가 됐습니다. 속도와 타이밍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속도가 있으면 타이밍을 만들 수 있고 타이밍을 잡으면 속도는 배가 됩니다. 나는 두 가지 모두를 잡기 위해 규칙을 세웠습니다. 결정은 24시간 안에 내린다. 기회는 48시간 안에 시도한다. 실행은 72시간 안에 첫 결과를 만든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닙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건 시간을 압축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서두르면 망친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망칩니다. 서두르다 망하면 다시 할 수 있지만 미루다 망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서두르면 고칠 수 있고 미루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 타이밍을 놓칠 확률은 줄어듭니다. 타이밍을 만들면 속도를 유지할 이유가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나는 남들보다 2배, 3배 더 빨리 결과에 닿았습니다. 속도는 단순히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는 결정과 실행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실행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 사이에 의욕은 식고 상황은 변하고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나는 그 간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24시간 안에 계획을 세우고 48시간 안에 첫 번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실패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실패하면 큰 손해를 보지만 빠르게 실패하면 작은 손해로 큰 교훈을 얻습니다. 나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수정하는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돌수록 나는 더 정확해졌고 더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속도는 또한 경쟁자들을 당황시키는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이미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장 분석을 하는 동안 나는 이미 고객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불완전한 조건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